안녕하세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때 플랫폼 라이더들을 모시고 그 노동환경에 맞는 환경을 얘기를 해주고 또 직업 전문의이신 류현철 소장님께서 직접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인 2부 시간에는 저희 동남권 권역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인데 이 송파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내리거나 하차하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신 가락시장 하용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 류현철 소장님과 같이 2부를 진행해 볼까 하는 저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류상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직업환경 전문의이신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님이신 류현철 소장님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영철이라고 합니다. 한국청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뭐 한 25년 됩니다. 아, 25년. 네. 선생님도 한번 간단히 네. 인사해 주시죠. 저도 뭐 가락시장에서 하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허리, 특히 뭐 전신이 병원이라 생각. 전신이 병원이다. 예. 근데 이제 요통 환자들이 요통 환자. 많고요. 요통. 이 무릎. 무릎. 대부분 다 그래요. 이제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깨라든가 또 이제 이 식사 시간이 또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위장병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까도 보니까 그 만성 질환인 뭐 고혈압이나 네. 뭐 당뇨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보편화됐죠.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공장 기계를 계속 24시간 돌리려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도 그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는데요. 사실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주기로 해가지고 몸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밤에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건데 역전이 된다면 생기는 문제는 잠을 잘 자야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일을 쉬어주고 다시 회복기를 거쳐가지고 건강한 건전한 상태로 돌아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첫 번째로 혼한 데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멜라토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수면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해가 뜨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이렇게 나오죠. 안막 쳐도 안 나와요? 안막을 치면 비교적 괜찮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동안에 계속 밝은 데서 일하고 있다가 계속 그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그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충분하게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위장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위장장애 문제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잠이라는 문제들 자체가 여러 가지 몸들 리프레시 시켜준다는데 그게 안 된다 보니까 고혈압, 뭐 예를 들면 당뇨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발생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기란 것 자체도 보통 밤에 되면 자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리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약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약도 보통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약이 조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도 사실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약 먹는 시기도 불규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질환들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기를 거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니까 사실은 저희 직업환경을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간 교대 노동은 안 하지 않는 이상 건강상 영향들을 줄일 수는 없다고 봐요. 아하.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렵네요. 25년 동안 하셨는데 안 할 수도 안성적으로 또 오신다고. 손목이 많이 하니까. 아프셔요? 네. 어느 쪽으로 주로 손목이 많이? 이쪽 양쪽 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손목을 먼저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손목 같은 경우는 아프신 이유가 손목도 아프겠지만 사실 주먹을 살짝 쥐어 보시면 이쪽에 근육들은 괜찮아서 여기요? 아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손목이 아프다는 것 자체는 손목에 힘을 줘서 많이 버티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네. 손목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이쪽이 팔꿈치 아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팔꿈치가 먼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목이 아프기도 한데요.
주로 그렇게 영향이 되는 것 자체는 이 앞팔의 근육들입니다. 이 앞팔의 근육. 이렇게 눌러서 아프시다는 것 자체는 여기 긴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긴장이 걸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붙여있는 게 여기를 막 잡아당기고 긴장에 힘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하게 반복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 긴장이 많이 가면 여기 테니스 엘보가 이쪽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좀 손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앞팔의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아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하실 때마다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쭉 펴셔가지고 어깨를 일자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이렇게. 예, 아프신 손은 이쪽인데 이쪽 먼저 해보실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했을 때 어깨 똑바로 하시고 아프시죠? 이렇게 아플랑 말랑 할 때 당겨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아프면 안 되고 아플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이완시켜 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한 하루에 10번씩 세는 것 자체를 한 10번 정도 10초 정도 세는 거를 스트레칭. 네, 짧게 이렇게 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고 치우고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아플락 말락하게 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강도를 주시려고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주시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 여기서 밑 방향으로 슥 마사지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팔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앞팔을 풀어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밑에 팔이 당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당길 때는 이걸 뒤로 이제 위로 이렇게 똑바로 하신 상태 이렇게. 이것도 팔꿈치를 안 구부리셔야 돼요. 여기가 많이 단축이신 분들은 딱 당기면 굽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딱 할 때. 근데 굽히지 마시고 어깨 똑바로 하신 상태에서 쭉 당겨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주시고 좀 쉬어주고 한 5초 정도 쉬었다 또 해주고 하루 10번씩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 또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도 했던 체조인데 손끝을 붙이시는 겁니다. 바닥은 붙이지 마시고요. 손끝을 붙여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손가락을 세워주시고 어깨를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에 힘을 주셔서 여기다 힘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에 힘은 안 주고 이렇게 앞가슴에 근육을 쓰지 말고 양쪽 팔꿈치를 안쪽 밀어준다는 생각하시고 쭉 밀어주세요. 손끝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게 앞팔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이 약간 긴장이 걸려 있으니까 주먹을 하나, 둘, 10번 정도 쉬었다 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시다고 해서 손목만 이렇게 막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 앞팔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우리는 손목만 이렇게 계속 주물러 이렇게 손목만 주물러 효과고 여기는 대부분 힘줄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 그리고 손목 밑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손목 터널 같은 증후군 또 아까 했던 체조들을 하시게 되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 손목이 아프면 약간 제가 테이프를 죄송해요.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를 세모로 잘라내는 겁니다. 세모꼴로 하나 잘라내고 세모로 자르면 이제 마름모가 여기서 마름모가 되니까 손가락 2개 들어가죠. 손가락을 넣을 거예요. 아.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름모가 되면 저희가 이제 편집본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살짝 이걸 뜯어가지고 이제 잘 붙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 종이만 여기만 살짝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종이를 살짝. 이 테이핑은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이 아프시죠? 네. 이쪽 뭐 아프시다 그러면 네네. 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손가락 2개 사이에 쭉 손가락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끼우는 겁니다. 끼우고 자 중요한 건 테이핑을 하실 때 이게 탄력성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당겨서 붙이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최대한 손목을 이쪽을 일단 꺾어주시면 제일 늘어났죠? 네네. 늘어나면 이거를 테이프 길이만 살살살 이렇게 어. 당기지 말고 당기면 안 돼요. 오. 손목은 길이는 최대한 늘려주시고 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못하신 분들이 이제 자꾸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안 되고 그냥 이건 그대로 종이 길이만큼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반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려가셔가지고. 뒤로. 그렇죠. 아유, 정말 이해적이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당기시면 안 되고 살살살살. 이거는 쭉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테이핑은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처럼 따라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 탈이 난 거예요. 여기 관절이. 차렷해가지고 머리 위로 이렇게 손을 딱 붙여버려요. 탁! 박수. 이렇게 살 올리는 게 아니라 쭉 뻗쳐가지고 이렇게 박수 짝. 이게 머리 위로 귀 뒤로 붙이셔야 돼요. 이게 귀 뒤로 잘 올라가시네.
안 펴지시는 아파요. 문제가 약간 이런 거예요. 쫙 펼쳐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붙여서 박수를 칠 수, 뒤로 붙여서 박수를 칠 수 있으면 1단계는 통과하세요. 근데 지금 쭉 펼쳐가지고 안 되죠. 아파요. 언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 선생님은 잘 올라가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2단계는 뭐냐 하면 2단계는 제가 잠깐 뒤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했을 때 팔 이렇게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등을 긁잖아요. 이렇게 등을 긁어봅니다.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오른팔보다 왼팔이 좀 적게 올라가요. 보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이 적게 올라가고 왼손이 적게 올라가요. 그래도 높이가 비슷하게 견갑골 밑에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과해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 혹은 이쪽 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렸을 때 팔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얼굴 반대편 얼굴에 이렇게 밥풀이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떼먹는데 밥풀을 이렇게 떼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떼먹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쪽 팔하고 반대팔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오는 거리가 비슷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오시고 하면 일단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 그렇게 회전근개가 끊어지는 경우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십견 같은 게 있는데 오십견은 조금 달라요.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관절 주머니에. 그래서 이제 오십견은 꼭 일 때문에도 아니고 가만히 안 써도 와요. 안 써도 가만히 너무, 그러니까 어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안 써도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써도 생긴 건 주로 회전근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전근개라는 것 자체가 한 개가 끊어져도 다른 게 잘 기능적으로 잘 해주게 되면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곁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전체 관절 운동을 잘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깨를 돌리기 운동을 좀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는 딱 앞에 보시면 또 어깨 관절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팔꿈치 줬을 때. 그리고 어깨는 크게 다 앞방향으로 다 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팔꿈치가 제일 큰 원을 그리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쭉 한번 올려보세요. 쭉. 그래서 힘을 줘서 팔을 바깥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팔꿈치 밀어낸다. 쭉 밀어내고 그 다음에 위로 돌려보세요. 쭉.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최대한 돌려줘서 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뒤로 한번 쭉 최대한 팔꿈치 최대한 뒤로 밀어내고 옆으로 한번 최대한 뻗쳐내고 앞으로 와서 이렇게 했을 때 후 하고 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나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관절을 모든 방향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는 것 자체는 팔을 이렇게 돌리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최대한 올리시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가 제일 쭉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쭉 뽑아내시고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뒤로 쭉 민다. 최대한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천천히 가야 돼.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뒤로 최대한 뽑아주고 바깥쪽으로 늘려주고 위로 올라와서 쭉 하면 소리가 나고 왠지 땀이 쭉 내려오면 이게 회전근개의 근육들을 방향으로 다 스트레칭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것 자체를 하루에 10번씩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 해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런 운동이 귀찮죠. 귀찮지만 골병이라는 것 자체는 꾸준히 해줘야 좋아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힘들게 일하시고 난 다음에 주사 한 번 빵 맞고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네. 힘들게 하고 뭐 주사 한 번 빵 맞게 좋아지는데 빵 맞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또 똑같이 일하죠. 네.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통증 그런 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 다니는 분들이 많이 네, 있어요. 많죠. 근데 그 효과는 뭐냐면 자기 운동을 하긴 좀 힘들고 쉽게 누군가 가서 누워주고 난 다음에 주사 빵 놔주고 통증이 줄어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치료법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 자체가 고된 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통증을 줄여주고 난 다음에 그 부하를 견딜 정도의 자신의 근육들 자체를 잘 이완시켜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누워있거나 주사 맞고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운동을 해줘야. 참 그러고 보니까 앞에 시간에 이 배달 라이더들 길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륜차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참 그 환경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하차 노동자도 비슷한 곳에서 똑같은 네네. 현상들이 나타나요. 도리어 더 많은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이런 밑에까지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들이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케어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뭔가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자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쁘진 않네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네, 선생님 계속 올라오셔야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네? 뭐 사실 건강 문제가 뭐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성 질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교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출혈 같은 문제들이 주로 과로도 문제가 되고 밤에 안 자고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다가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무거운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은 것 자체가 되게 크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뇌혈관 같은 게 뇌출혈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게 혈압이 높다고 그랬을 때 혈압이 적응을 하게 되긴 하는데 혈관들이 다 똑같은 두께도 아니고 다 똑같이 강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한 부분 있잖아요. 파티 풍선이 아니라 긴 풍선 불면 어떤 건 불룩해지고 어떤 건 가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그렇게 약한 부분 자체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뇌동맥 꽈리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가 이 상태로 힘든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그럭저럭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고 밤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힘쓰는 일을 무리하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혈압이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그 얇았던 걸 팡 터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체 할 때 특히 겨울이라든가 새벽녘이라 이럴 때 무거운 거를 갑자기 자기가 예상보다 더 힘이 드는 것들 응 하고 들다가 픽 쓰러지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래요. 많이 봅니다. 네네. 쓰러지신 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첫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를 고혈압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40대 중반 넘어간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야간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생활 여건이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엄밀하게 혈압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약을 드시는 것들을 멈추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약을 드시고 그리고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과도한 노동을 하시는 경우는 더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밤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조절들 자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여건들이 참 과로에 다 노출돼 있죠. 오늘 그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시대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 2부를 통해서 플랫폼, 1부에서는 플랫폼 라이더들 노동자, 2부에서는 가락시장 상하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주 뒤에 다시 정확하게는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3시부터 다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초대해서 또 전문의 선생님들 모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부, 2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곳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느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심층적으로 더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처음 이런 기회인데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가죠?